예, 오늘 도착한 예집도 첫 번째 역은 우리가 기다리는 2차 전지 역인데요.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여지없이 이창환 부장님이 오는 날은 2차 전지 주가 올라야 되죠? 너무 신기해요. 기가 막히게. 매일 오시라고 해야겠어. 그러니까요. 그럼 매일 오를까요? 더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점검하면서 2차 전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사실은 많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그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오면서 공교롭게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고요. 강하게 돌려놓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수 있을지 좀 생각해 주시고 2차 전지 강세 배경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조정 받을 때 이게 이제 2차 전지만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이제 9월 FOMC 이후에 원래 이제 내년에 6월 FOMC 같은 경우는 점도표상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지만 네. 9월 달에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에 2번의 금리 인하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게 시장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월 FOMC 이후에 미국 채권에 굉장히 과도한 매도세가 나타났고요. 헤지펀드 쪽에서 굉장히 그 채권을 과매도했고, 그리고 이런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빠졌고, 이게 이제 보통은 정상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었으면은 채권을 매도했었으면 그게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달러로 갔습니다. 달러 강세가 펼쳐졌고, 그럼 달러 강세 속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이런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이제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이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제 무역 충돌이 나타나면서 전쟁이 나타나면서 안전전사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금을 또 매수를 하고 달러를 매수를 하고, 요게 이제 미국 채권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헤지펀드 쪽에서도 이제 커버를 해야겠죠, 쇼커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금리 발작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을 되돌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전쟁이 너무 장기화돼서 다시 뭐 산유국들의 자치 확전이 돼가지고 이게 유가를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을 가면서 다시 이제 국제 금리를 올리는 이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 공교롭게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를 내려주는 효과 때문에 시장의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LG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의외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또 붙은 거죠.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반등의 트리거가 됐고요. 특히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컨센 상회는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물론 AFPC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많았던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급하게 쇼커버가 시작이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양극재 종목들 쇼커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쇼커버를 부르는 상황이 일단 오늘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예를 들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다시 공매도 공격이 들어올지 쇼커버가 이뤄질지 이런 힘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일단은 그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그 두 번째 전기차 합작 공장 부지 결정도 굉장히 오늘 좋은 재료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지가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서 관련 뭐 양극재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같이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졌고, 그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쪽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부품 소재 업체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가 캔을 만드니까 그렇죠. TT 스틸 같은 거 강했고, 거기 양극박 들어가는 사마 알루미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고요. 양극재 종목 오늘 에코프로 BM 초반에 되게 강했거든요. 6%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이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당히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삼성 SDS도 트리거가 됐다. SDI. 네, SDI도 네.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는데 4%대 오늘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북미 공장이 총 3군데가 있고요. 네. 그 합작 스텔란티스라 합작 공장이 이제 인디애나주에 이제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2공장 부지가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공장, 2공장 합해서 67기가와트시고 1공장은 2025년 가동, 27년도에 2공장 가동되는 게 일정인데 부지가 확정된 것이고, GM과의 합작 공장 인디애나주에 또 있는데 이게 이제 2026년도에 30기가와트시니까 물론 이제 LG 엔솔이라든가 SK보다는 이 공장 가동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가공되는 게 좀 늦고 2026년도에 가동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확정이 됐고요. 이 재료
업체만으로도 그동안 과도하게 매도가 나왔던 삼성 SDI 쪽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그런 재료가 됐고 미국 공장 어차피 지금 이번에 LG 엔솔을 통해서 보면은 이 AAPC 위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봤을 때는 삼성 SDI도 앞으로는 향후에는 뭐 투자할 만한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두 번째 공장 그 진 거는 이제 삼성 SDI랑 스탈란티스의 그 합작법인 그 스타플러스 에너지 쪽에 이 공장을 짓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공장은 33기가와트시, 2공장 34, 합해서 6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삼성 SDI가 이제 좀 더 추가를 주가 모멘텀 좀 더 강하려고 하면은 이 스탈란티스랑 뒤에 말고도 추가적인 좀 고객사를 좀 더 확보할 필요 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일단은 현재는 이게 확정된 것이고 LG 엔솔이 도요타를 고객으로 확보한 것처럼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의 지금 그 개발 속도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쪽은 지금 LG 엔솔이 제일 빠르고 다음에 삼성 SDI가 두 번째로 빠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삼성 SDI 쪽의 원통형 배터리까지 채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그래도 관심 있는 거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양극재 업체이고요. 내일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 한다고 해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별 기업도 하나는 코스모화학 뉴스가 오늘 크게 다뤄졌는데요.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을 통해서 시제품을 생산해냈다. 그러니까 시제품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폐배터리를 통해서 네. 블랙 파우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네. 리튬 이런 걸 그 회수, 광물을 다시 이제 네. 회수를 한 거죠. 네.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코스모 흰 소재에다 납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원료를 공급하는 형태고요. 네. 일단 지금은 그 리사이클 공장이 시운전 성공해서 이제 니켈, 코발트, 리튬을 또 회수에 성공을 한 것이고 사실 공장 자체는 6월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기계적 중봉이 완공이 됐고 그리고 보통 이제 서류 절차가 필요한데 거기 끝나서 이제 시운전을 해서 실제 그 이제 원료를 투입해서 이제 완전 돌아가는 거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그 3분기에 실시가 된 거고요. 요게 이제 결과가 일단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그 코스모 그룹이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그 이제 황산 코발트를 그 코스모 화학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전구체는 코스모 흰 소재가 만들고요. 그리고 양극재도 코스모 흰 소재 하고 폐배터리를 코스모 화학이 해서 다시 이거를 원료를 코스모 흰 소재에다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지금 리사이클 수직 계열을 좀 만들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에 이제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리튬도 직접 조달을 하려고 진행 중이고 이 코스모 같은 경우에 이 황산 코발트는 에코프로 BM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리튬 같은 경우에 2026년까지 연간 이제 3,400톤, 니켈 9,000톤, 코발트 2,800톤까지 생산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겠다 이런 거고 지금 코스모 흰 소재랑 코스모 화학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코스모 흰 소재도 지금 6월달에 전구체 공장 기계적 준공은 끝났는데 지금 그 서류 절차가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11월 말과 12월 초에 전구체 공장 들어갈 거이고 전구체 공장도 한 20배 정도 늘릴 거라고 향후에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캐파보다. 그래서 이걸 같이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흰색을 같이 묶어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10% 올랐고요. 와. 근데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기존의 폐배터리 업체는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 전체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모 그룹 안에서의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코스모.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의 투자의 포인트는 네. 폐배터리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양극재를 하는 기업이 폐배터리를 하는 기업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럼 코스모 화학이랑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네. 원료를 다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제고하는 그 전구체까지 그 리튬과 전구체 합치면 양극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수직 계열화가 된 기업을 봐야 되지 네. 폐배터리만 하나만 하는 기업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그룹주라든가 코스모 흰소재 요 세 개 기업이 네. 수직 계열화에서는 그냥 세 개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와 코스모 신세. 포스코가 하도 입에 배가지고 포스모라고 발음이 나왔네요. 코스모 화학인데. 네. 예. 그때 이제 또 부장님이 폐배터리 쪽은 보지도 말아라 이런 말이 또 다시 생각이 나면서 굳이 볼 거면 이제 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아, 네. 폐배터리만 하는 쪽보다는 이렇게 네, 되어 있는 폐배터리 거. 시장이 크려면은 적어도 2030년 이상 그 이후에 되기 때문에 아마 2차전지 투자 쪽에서는 아마 2030년도부터는 폐배터리 사업도 굉장히 유망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IRA 법안 관련해서도 우려나 이런 게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 IRA 법안 자체가 폐지되거나 뭐 수정이 되거나 이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좀 이런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법안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사실 그 질문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네. 벌써 한 2주 때 그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 오늘 말씀도 들어야겠지만 이제 그거 플러스 예를 들면 내년 당장 대선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산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산이 좀 위축되면 정치적 그 뭐 대선 아니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UAA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네. 그 파업 현장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 지지를 했던 거고요. 이게 전기차 그런 법안 때문에 잠시 지지를 지금 유보를 한 상태고 트럼프는 아예 그냥 제끈 상태입니다. 그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그래서 이제 파업이 잘 마무리되고 합의만 잘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 쪽에서 뭐 지지 선언을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노이즈는 다시 없어질 것 같고요. 오늘 최근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디스전 그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강연에서 한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뉴스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네. 네. 얘기했던 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이 모두 다 합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부 재정 적자 우려에도 보조금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딱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정치 상황이 달라진다 해도 RA법 자체가 거의 유지되거나 이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나 또 전부가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안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일단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RA법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RA법을 통해서 미국이 지난 8년간의 투자를 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초과된 금액이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미국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전기차 쪽에서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대부분 투자되는 지역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하고 뭐 철회라든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투자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주정부랑 지방정부랑 같이 다 그 연방정부랑 주정부랑 같이 다 보조금을 다 지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공화당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RA법을 뭐 수정하거나 하는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디스 전 위원장이 이 RA법 자체를 통해서 미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하는 기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공적 투자를 위해서 2030년까지 1,200억 달러의 잠재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RA법은 향후에 그 미래 이제 그 글로벌의 경제의 어떤 그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거든요. 네. 미국이 이런 거기 다시 한번 제조업 쪽에서 어떤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 거라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정황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낙관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가 지금도 이제 그 내년 예산안이 11월 중순까지만 펜딩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뭐 법안을 바꾸진 않더라도 예산이 좀 줄어들므로 인해서 좀 보조금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뭐 그럴 때마다 뭐 이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 뉴스가 또 장이 안 좋으면 2차 전지에 좀 부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공화당의 그 프리덤 코커스 그 출신들 의원들이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강력하게 그렇죠. 반대를 예, 하면서 예. 그걸 한 상태고 12월 5일에 이제 다시 협단 여부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뭐 그 RA법은 그 공화당 간의 민주당 간에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외의 것들 왜냐하면은 미국 자체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다른 쪽에서의 이제 그 재정 촉소가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K 배터리들이 그동안에 이제 IRA에 따른 수혜들이 실제로 뭐 수출액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좀 체크할게요.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뭐 리튬 가격 때문에 양극재 판가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만 수출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 보조금 받은 게 네. 2,100 얼마가 적용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2,155억인가 이번에 2분기 때 적용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이 업체들의 그쪽으로의 IRA 실질적인 수혜는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배터리 3사 우리 K배터리 3사의 미국
캐파 점유율 예상치를 보면은 그 2027년까지 625.5기가와트시고요. 2025년까지 518.5기가와트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점유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파라소닉, 노스볼트, 그 ASC 일본 업체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2027년까지 81.7% 점유율이고 그리고 2025년까지 84.2% 점유율을 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2025년부터 배터리 3사가 미국계 캐파 점유율이 80% 이상 점유를 할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 걸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은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완성차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다른 완성차 기업으로도 들어가거든요. 그쵸. LG화학, 도요타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뭐 LNF라든가 이제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더 이거보다 또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국내 그 양극재 기업들은 실제로 그 국내 그 양극재들이 그 1월부터 7월까지 대략 한 178%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의 수출 증가율이 나타났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그 양극재 쪽에서는 미국 북미 쪽에서의 이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수출 양이 피해 하락보다 좀 덜한 거는 지금 그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 업그레이드 때문에 좀 그 출하량이 좀 조절되고 있거든요. 그 영향이 좀 있었지만은 이게 3분기라든가 4분기 초 정도까지 한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되고 연말은 또 성수기니까 충분히 더 특히 내년도에는 또 급성장이 더 예상이 되니까 그 수출 동향 따라서 주가는 다시 움직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부품 기업인 신성 ST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청약에서 12조 원이 몰리고 경쟁률도 1891대 1. 되게 흥행을 한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을 때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에 상업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2차 전지 섹터 자체에도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뭐 시가총액 작아가지고 상장해도 한 2,350억 공모가 기준을 네.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에코프레 머티리얼스 이런 것도 있고. 예,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요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랑 두산 로보틱스 아까 뭐 네. 서울 보증보험가처럼 맞아요. 그런 네. 대학급들이 나타나서 요즘 공모주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공모 그러네요. 시장이 잘 되고요. 네. 물 들어올 때 누가 잘 저은 기업이라 보시면 맞아요. 되겠고 네. 동산에 이제 그 배터리 그 모듈 케이스 네. 케이스라든가 이제 그 전도바 부스바 정도 이런 것도 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장 부품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그 공모가 기준으로 2,350억 정도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76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2배 해도 150억이라고 쳐도 그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모가. 이러고 요즘은 공모가 대비해서 400%까지 그쵸. 가능하니까 만약에 2배 간다 그러면 5천억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요거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공모가가 좀 다 높은 편인 건 사실이라서 그만큼 지금 청약 열기가 뜨겁다. 요즘 뭐 두산 로보틱스도 3조 막 이렇게 유지하는 거 보면서 요즘은 청약 그냥 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 마무리할 텐데 좀 세 가지 질문이 좀 많긴 하지만 합쳐서 드릴게요. 시장 전반적인 이 강한 반등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 시장 전략,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플러스 시장에서 반도체를 어쨌든 간에 제일 좋게 보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전략 좀 마무리 묶어주세요. 네,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럴까요? 예. 저희가 하이투자증권에서 그 송명석 그 의원님께서는 일단 그 삼성전자 그 11월 달 주가 조정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번 반도체 상승은 2년이 아니라 1년 사이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동성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2분기 또는 3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그 HBM 그 발주가 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반도체 쪽은 단기 또는 중기 정도로 보시고 장기 투자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내년부터는 그 인텔이라든가 삼성전자 TSMC에 대한 이나노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경쟁이 서로 붙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점유율을 크게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이쪽 반도체 쪽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의견 드리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그 금리 인하 기간이 이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쭉 유지가 될 것이고 향후에 이제 한 2.5%까지 금리가 인하되는데 내년 하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 특히 2025년도에는 급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저금리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유동성 장세가 될 것이고 그런 미국의 채권을 매도를 해서 그게 이제 신흥국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달러는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 뭐 그 인도라든가 유로화 강세 시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승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강세장에서는 가장 고성장하는 사람이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약간 그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80% 넘는 이런 시장은 다시는 없고요. 그리고 EU의 탈중국화 디리스킹이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그 미국의 진출이 전면적으로 다 막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 집중 투자하는 쪽이 아마 2025년 최소 2025년까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뭘 물어봐도 답은 2차 전지로 제일 궁금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죠? 많은 맞아요. 분들이 수익도 냈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섹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예지투 첫 번째역 2차 전지 그리고 시황 함께 전략 점검해봤어요. 이창환 부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